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이 튼살 이거 안 없어진다고, 너 지금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튼살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홈케어로 조금 가능한 튼살 관리법 혹은 없앨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튼살에다가 을 발라주면은 효과가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눈에 띄게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튼살 크림 판매하는 회사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어.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뒤돌아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경이 잘 어울리십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오늘 안경 끼고 할까요? 네, 안경 끼고 해주세요. 아, 네. 괜찮나요? 뭔가 똑똑해 보입니다. 아 그럼 앞으로 반응이 괜찮으면 안경을 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상하면 바로 뺄게요. 어차피 딴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고민이 있어서 왔어요. 네. 제가 요즘 좀 살이 좀 갑자기 쪘거든요. 맨날 갑자기 쪘다고 그러죠. 조금씩 쪘으면서. 아니 근데 갑자기에 대한 그 신호가 있어요. 배를 밖에 봤는데 이게 살이 좀 이렇게 터있더라고요. 어? 이런 쪽으로 약간씩 바지도 터졌는데? 바지도 터지고 살도 터지고 네. 다 터지는데 딱 보자마자 저는 걱정이 딱 그거였어요. 내 살 이거 왜 이러지? 되돌릴 수 있는 건가? 있죠. 있어요? 아 근데 제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이 튼살 이거 안 없어진다고, 너 지금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튼살이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좋아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튼살로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또 많은 꿀팁 주실 수 있나요? 갑시다. 갑시다. 네. 얘는 안경 알이 없어. 짝퉁이네. 오늘 진퉁의 튼살 치료, 진짜 튼살 치료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주변에 또 보니까 특히 여자친구들이 이런 튼살로 고민 많이 하더라고. 허벅지도 그렇고 복부도 그렇고. 어깨 이런 데도 은근히 있어. 아 그렇구나. 원장님도 주변에서 이제 튼살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어요? 봤죠. 여성분들 특히 이제 출산하고 나서 임신하면은 배에 튼살 많으니까 수영복을 못 입겠어요 이런 분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영역이네요. 그쵸, 그쵸. 그러면 당연히 뭐 튼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네. 또 어디까지가 튼살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사람들이 말하는 그 튼살이 도대체 뭐예요? 흔히 가장 처음에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성장기 때. 그때 우리 키가 갑자기 확 크잖아요. 맞아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는요, 조금씩은 하게 되면 다 적응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갑자기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는 되게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겠죠. 용수철도 늘어났다가 통 놓으면 이렇게 댕 돌아가겠죠. 근데 너무 많이 늘리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쵸. 아예 탄성을 잃어버리죠. 탄성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피부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탄성을 잃을 때까지 늘어나면은 그때부터 피부가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찢어지면서 상처가 생기겠죠. 피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메꿔야 되잖아요. 그쵸. 뭐든지. 네. 그래서 그걸 빨리 메꾸다 보니까 원래는 콜라겐이나 우리 원래 피부로 이렇게 메꿔야 되는데 재료가 없는 거야. 재료가 없어서 에라이 모르겠다, 이거라도 하자. 벽돌집 짓는데 벽돌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지르기라도 넣고 그런 식으로 메꿔버리는 거야. 엉성하게. 그 이제 섬유화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흔적이 바로 이제 튼살이죠. 그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않은 게 튼살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찢어진 자리에 섬유화된 조직들로 이루어진 게 튼살입니다. 섬유화됐다는 게 좀 어떤 느낌이에요? 섬유화된 거 땜빵한 거예요. 대빵이다. 우리 약간 무더기 같은 거 딱 덧대서 기우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결이 좀 다르잖아요, 튼살 보면. 얘만 왜 이렇게 결이 다르지? 그 말씀 들으니까 이해됐어요. 뭔가 갑자기 변화가 많아졌을 때 끊어진 걸 메꿔야 되는데 급하게 누더기 기우듯이 채운 거. 그게 튼살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몇 가지 케이스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임신했을 때 처음에는 배가 괜찮다가 아기가 갑자기 크잖아요. 5, 6개월 이렇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아기가 팍 크면서 배가 빵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제 배에 있는 이제 피부들이 찢어지면서 튼살들이 막 생겨요. 근데 요것도 튼살이 좀 잘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 탄력도의 문제겠죠. 잘 늘어나면은 그만큼 좀 튼살이 덜 생기는데 잘 안 늘어나는 그런 이제 분들은 이제 튼살이 되게 잘 생겨요. 그리고 아까 또 성장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성장기 때도 많이들 살이 터요? 트죠. 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릎 여기. 저는 키가 제가 중3 때 153이었어요.
근데 고3 때 1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cm, 12cm씩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무릎 있잖아요. 네. 여기가 튼살이 되게 많아요. 아 그때는 이제 못 버텨주고 이게 틀 수 있구나. 맞아요. 급격하게 성장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들일수록 튼살이 많죠. 그럼 사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살찐 저 같은 이런 급격한 체중 변화에서도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임산부처럼 살이 찐 거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만큼 빨리 살이 찐 거야. 아 빠르게 급격하게 네.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죠. 그럼 보통 많은 분들이 좀 호소하는 부위는 어디 있어요? 일단 배가 가장 많죠. 배도 많고 무릎, 어깨 이런 데도 좀 있어요. 어깨가 커져요? 어깨도 은근히 그 학생들 있죠. 키 갑자기 큰 학생들 이런 데도 막 찢어져요. 궁금한 게 튼살이 어떤 거는 빨갛고 어떤 거는 하얗고 이렇게 있던데 튼살 종류가 좀 있어요? 종류라기보다는 진행 과정인 거죠. 아 진행 과정이에요? 튼살이 처음에 찢어지면은요 빨개져요. 그래서 보통은 튼살이 생긴 상황에서 한 5, 6개월 이내 그 정도 보면은 튼살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때는 약간 핑크색, 약간 붉은색 그게 초창기. 근데 이제 그 시간이 5, 6개월 이상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서서히 고착화가 되면서 하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튼살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얀 튼살이 많아요. 아 저는 뭔가 빨간 튼살이 더 뭐 악화되고 더 문제인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기적으로 맞아요. 빨간색이 초기고 그게 자리 잡으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급성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튼살. 와 그러면 흰색이 되면 더 어려워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렇죠. 만성화가 된 거니까. 근데 이 튼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고 잘 안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살을 메꾸려고 섬유화된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갈아 끼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이 일단 다 완성은 됐는데 벽돌 한 개 한 개 또 갈아 끼우려면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걸 또 부숴가지고 다시 새 걸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러면 이런 개념이면은 단순하게 뭐 오일 잘 바른다, 뭐 크림 바른다 했다고 빨간 튼살 혹은 하얀 튼살 막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러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가 볼 때는 튼살 크림 판매하는 회사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찢어진 자리에 영양 성분을 막 발라주는 거거든요.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료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주고 발라주면 당연히 뭐 재생되는데 좀 도움은 되겠죠. 근데 안 생기진 않겠죠. 왜냐면 흡수가 그렇게까지 깊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튼살 크림 자체가 엄청나게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튼살 크림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홈케어로 조금 가능한 튼살 관리법 혹은 없앨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게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레티놀 계열의 화장품 정도? 레티놀 화장품을 발라주면은 새로운 콜라겐들이 재생이 되면서 도움을 될 수는 있지만 엄청 드라마틱하지는 않다. 그러면 레티놀 말고는 그렇게 큰 도움 되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튼살 안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건가 보네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또 튼살 뭐 잘하면 또 없앨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튼살은 좀 아쉽지만 병원의 도움을 좀 받기는 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병원에서는 좀 어떻게 하면 튼살 없앨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급성기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만성기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 튼살 치료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초창기에는 약간 붉어지는 핑크색 정도의 튼살이잖아요. 저는 그럴 때는 콜라겐 재생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락셀 계열의 레이저로 치료를 많이 해요. 레이저로 빵빵빵 쏴주면 거기에 콜라겐 변성이 생기고 리모델링이 생기면서 새로운 콜라겐들이 재생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콜라겐들이 재생되면서 튼살이 아까 흰 튼살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넘어가는 게 좀 적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빠르게 급성기 때 그런 식의 치료를 해주면 그래도 한 30-40% 정도는 튼살이 조금 연해질 수 있다. 레이저를 써서 다시 좀 재생을 촉진시킨다. 맞아요. 또 있을까요? 또 다른? 근데 뭐 나머지는 많이 해봤는데 크게 도움 안 되더라고요. 오늘 솔직히 좋네요. 시도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효과가 막 그렇게 맞아요. 드라마틱하진 않았어요. 네, 다 해봤어요. 오만 거 다 해봤어요. 그러면 급성 말씀해 주시는 거 만성은요? 이제 만성 이제 흰 튼살이 됐을 때는 옛날에는 튼살에다가 공기총을 콜라겐 재생시켜주는 공기총을 빵빵빵 쏴주면 거기에 새로운 콜라겐들이 재생이 되면서 조금씩 살색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조금씩. 그런 쪽에 치료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퓨어젯, 미라젯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콜라겐들을 재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콜라겐 부스터 이런 건 들어봤죠. 아, 네, 콜라겐. 그런 약들을 그런 장비를 이용을 해서 빵빵빵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거기를 튼살에다가. 잘 넣어주는 기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미세하게 튼살들이 조금 찢어집니다. 찢어지면서 거기에 콜라겐 재생시켜주는 약들을 넣어주니까 새로운 콜라겐들이 조금씩 재생이 되면서 조금씩 살색으로 돌아오면서 흰 튼살들이 약간
붉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살색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몇 번 하다 보면은 튼살도 보면은 좀 패여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차오르고 흰색들도 조금씩 핑크색, 살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그 치료가 그나마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정도 했을 때는 50-60% 이상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도 절반 정도만 없어져도 되게 많이 차이가 연해져요. 환자분들이 다들 체감을 할 정도니까. 그러면 사실 이렇게 생긴 것들을 없애는 것보다 튼살이 최대한 어떻게 하면 안 생기게 예방했을 때 어쨌든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튼살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이나 좀 미리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또 보습이겠죠. 그래서 이제 튼살 크림이나 여러 가지 크림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약간 오일리한 성분들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보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는 찢어지면은 굉장히 잘 찢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보습을 잘 해주고 기름칠을 잘 해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덜 찢어지고 그리고 탄성이 좀 좋아져요. 피부의 탄성 자체가 건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튼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습밖에는 없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창 키가 크고 있어. 아니 임산부야. 이거 잘못하면 튼살이 생기겠는데 이분들이 그러면은 그런 보습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로 발라야죠. 건조하지 않게 계속 발라야죠. 그러면 확실히 훨씬 더 조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덜 생겨요. 그럼 또 반대로 말해서 보습을 안 하면 더 악화되겠네요? 엄청 많이 생기겠죠. 보습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어디서 또 극명하게 좀 드러나냐면 몸 피부는 또 사람들이 보습을 잘 안 해요. 맞아요. 팔이나 다리나 이런 쪽 이제 종아리나 이런 쪽으로 보습을 잘 안 하는 경향이 많은데 보습을 잘 했던 사람들과 보습을 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몸의 피부를 보잖아요. 근데 그게 50-60대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피부의 처짐이나 탄력이나 탄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요. 완전 달라요? 예, 그래서 보습을 꾸준하게 잘 했던 그런 피부들은요 굉장히 노화가 좀 천천히 옵니다. 근데 이제 튼살도 마찬가지예요. 튼살들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위에 보습을 잘 해주신 분들은 확실히 좀 덜 생겨요. 결국엔 보습을 좀 생활하는 게 여러모로 그냥 많은 걸 막아주네요. 맞아요. 제가 이제 피부 미용 이걸 하면서 몇 년도지? 한 14년도?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젊은 여자분인데 대학생이죠. 대학생인데 튼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이제 옆구리하고 골반 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으로 튼살이 되게 많았거든요. 성장기 때 갑자기 키가 막 커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컴플렉스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심했어. 그래서 그때는 튼살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사실 환자분들한테도 기대감을 되게 많이 낮추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튼살 치료가 해보면 효과가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눈에 띄게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좀 아쉽죠. 그래서 의학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발전이 돼서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그리고 안전하고 그런 치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요즘에 이제 튼살 치료를 하다 보면은 옛날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색소라든지 기미라든지 옛날에는 이게 참 안타까운 환자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잘 되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튼살 분야인 것 같아요. 또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면 튼살도 더 많이 회복하고 정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튼살이나 이런 거 생긴 분들이 로션 같은 거 바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희망을 되게 많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이면 없어지겠지? 사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겠지만 이미 생긴 튼살 자체는 사실 그게 좋아지기는 좀 어렵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간절할 텐데 진짜 없애려면 병원에를 빨리 가보는 게 튼살에선 맞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했어. 그러면은 남편분이 열심히 배를 이제 튼살 생기지 않도록 보습을 좀 잘 해주시고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남편이 또 1등이죠. 자, 오늘은 제가 또 튼살, 이것도 또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유튜브 벌써 3년 차인데 그죠? 이 튼살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튼살이 왜 생기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의 관리들이 또 튼살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병원에서 실제로는 튼살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또 개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치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튼살 때문에 또 너무 고민이신 분들은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또 근처에 병원을 잘 찾으셔서 치료를 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주치 선생님 만나셔서 또 잘 튼살 치료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 안경이 좀 마음에 안 드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좀 남겨주시고 튼살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지인분들에게 많은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벗어야겠다.